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큐브 스튜디오 알아보기 두 번째 시간으로 먼저 지난 시간에는 이 큐브 스튜디오에 여기 메뉴줄 그리고 또 두 번째 있는 도구 모음줄에 대해서 한번 어떤 그 메뉴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아이콘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화면 왼쪽에 보이는 바로 이쪽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다 알지 않아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 하나씩 살펴보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아이콘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만 보도록 하고요. 실제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면서 하나씩 또 배워보도록 하고요. 설정하는 방법들을, 그리고 또 각각에 대해서 조금 그 추가적인 설명이나 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영상을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이 아이콘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아이콘을 보면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먼저 인풋이라고 돼서 여기 이렇게 8개의 아이콘이 따로 모여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여기 아웃풋이라고 돼서 마찬가지로 또 이쪽에 이렇게 6개의 아이콘이 모여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플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4개의 이렇게 아이콘이 모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의미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먼저 여기 이제 인풋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게 이제 입력을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입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입력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아웃풋은 출력 관련된 그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플로우는 이제 이 위에 있는 인풋과 아웃풋은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센서라든가 이런 이제 디바이스, 물리적인 그 장치에 대한 것들이 인풋 아웃풋에 주로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이 플로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 다양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제 중간중간에 그 어떤 이제 이 플로우가 흐름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여하는 그런 아이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장치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 인풋이나 아웃풋은 우리가 이제 로봇 조립하면서 여러 가지 보는 각종 센서라든가 또 출력 쪽에 뭐 이런 모터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얘는 주로 이제 물리적인 장치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그 인풋 아웃풋이 그러면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 실제로 요걸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메인보드가 있는데 이 메인보드에 보면 요 안에 전에도 한번 이제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요. 이 안에 보면 이제 MCU라고 부르는 MCU라고 부르는 바로 컨트롤러 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IC 칩이죠. 그래서 이 MCU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얘가 실제로 안에 우리 컴퓨터의 연산 담당하는 CPU,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정보 같은 것들을 기록하거나 할 수 있는 메모리, 메모리가 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I/O, 입출력 포트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이 칩 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색깔을 좀 바꿔서 할게요. 요 지금 이 입출력 포트, I/O 포트가 이제 이 MCU 칩에 따라서 이렇게 개수도 좀 달라요. 성능이 좀 높은 고성능 MCU 같은 경우는 이 입출력 포트가 더 많이 이제 있죠. 그리고 이런 메모리 용량도 커지고, 이 CPU 성능도 좋아지고, 우리 이제 컴퓨터랑 뭐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메인보드 입장에서 볼 때 외부에서 이 MCU한테 어떤 정보를, 어떤 값들을 얘한테 전달할 때 이런 기능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인풋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반대로 이렇게 밖으로 어떤 값을 이제 MCU가 내보내주면 그것들이 우리는 이제 아웃풋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지금 컴퓨터도 보면, 우리 컴퓨터에도 보면 본체에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들을 연결하죠. 그게 뭐 마우스라든가 아니면 키보드,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우리가 입력 장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포트들이 이렇게 모양도 다르고요. 뭐 옛날에는 마우스나 이런 거 연결할 때 시리얼 포트 같은 거 쓰기도 하고, 또 한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 PS2라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도 이제 컴퓨터 중에는 이 포트가 있는 그 컴퓨터들도 있어요. 이제 조금 한 몇 년 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PS2라고 불리는 이런 포트들도 있었어요. 이런 이제 포트라는 게 연결하는 걸 얘기하는 곳인데, 이게 이렇게 다 다릅니다.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우리 USB 포트를 쓰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USB 포트에다가 뭐 키보드든 마우스든 아니면 출력 장치인 스피커나 프린터 이런 거를 연결해도 알아서 이제 우리가 동작을 시킬 수가 있죠. 그 드라이버만 이제 설치가 되면, 보통은 운영체제가 드라이버까지 같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정보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바로 그냥 꽂으면 특별한 거 없이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MCU도 이제 이 입출력 포트가 있는데, 이 입출력 포트에 이게 겸용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방금 설명한 USB 포트처럼 얘도 입력으로도 써도 되고 출력으로도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다양한 이 장치들, 주로 센서 같은 입력 장치도 연결할 수 있고, 또 LED나 스피커, 모터처럼 아무튼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력값을 주는 그런 것도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걸 조금 더 그 기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입력과 출력이 이 MCU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이 전압이 만약에 이제 통상 우리 디지털에서는 5V를 하이 레벨, 그 다음에 0V를 로 레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상태를 가지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5V가 이제 여기에 MCU에 전달이 되면 입력이 들어오고 있구나, 하이 레벨 입력이 들어오고 있구나 판단하고, 0V가 되어 있는 상태면 로 레벨이니까 지금 입력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얘가 인식을 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 출력 쪽에는 얘가 출력 값을 내보낼 때는 이제 하이 레벨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5V가 나가는 거고요. 로 레벨이 되면 0V가 나가는 이런 구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일 때 5V를 내보내면 그 출력에 LED가 연결되어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불이 켜지는 게 되겠고요. 또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는 그 약간의 그 이제 차이에 따라서
뭐 다른 소리를 내보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핵심은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은 이제 이 MCU에 우리가 연결이 되고 이제 감지가 되면 그 기능에 의해서 값들이 전달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가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걔는 따로 뭐 설정이 필요하진 않지만 원래 이 MCU 같은 경우는 그런 운영체제가 없기 때문에 얘는 원래 입력이나 인풋, 아웃풋을 뭘로 쓸지를 우리가 이제 정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그 안에 이제 레지스터라고 부르는 곳에서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요 프로그램 개발자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다 처리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여기 인풋에 해당되는 걸 갖다 쓰면 이제 얘가 입력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내부적으로 그런 레지스터 설정 값들을 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또 출력으로 쓸 때도 알아서 아웃풋으로 되게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 각각의 아이콘들만 어떤 의미를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요 아이콘들은 이제 클릭을 하면 마우스로 클릭하면 그 해당되는 아이콘에 이제 큰 창이 다시 뜨게 되는데요. 자, 먼저 이제 여기 제일 처음에 보는 리모컨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면 네, 이렇게 여기 이제 큐브 1단계에 들어있는 이 리모컨과 동일한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그 리모컨에 내가 전진키 요거를 어떤 기능을 주고 싶다 하면 요거를 이렇게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 주면요. 노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지금 전진키에 대한 이 내가 설정을 한 것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인을 만약에 누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새롭게 들어가서 얘가 이제 이쪽에 보면 if 리모컨은 up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부 이제 그 정하는 거는 그 다음 강좌들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때도 세부적으로 알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아이콘들에 대한 것만 좀 알아보도록 할 거니까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짜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아이콘들은 이제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창이 떠서 설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대표적으로 1단계 이 리모컨 얘는 이제 우리가 무선으로 입력값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풋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네, 이 부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모컨이 이제 1단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또 프로그램 실제로 짤 때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터치라고 되어 있죠. 터치를 한번 눌러보면 네, 터치 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터치 센서는 조금 전에 리모컨하고 설정하는 방법이 다른데 나머지 부품들하고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건을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연결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E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우리 메인보드에 나와 있는 그 메인보드에 연결할 수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FGH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흐릿하게 글씨가 돼서 여기는 쓸 수 없게끔 이 부분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도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 부분 하고 이 부분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건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한 5가지 정도 나와 있고, 여기는 연결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연결하는 곳과 그거에 대한 사용 방법, 요걸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머지 센서들은 다 얘랑 동일한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터치 센서는 3단계 있죠. 3단계에 현재 하나가 그 구성이 되어 있는 곳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3단계 모델까지 간 친구들은 터치 센서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사용되는 IR 센서가 있습니다. 이 IR 센서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IR 센서 나와 있고요. 이 IR 센서의 어떤 구조와 동작 원리, 이런 것들은 따로 이 IR 센서에 대한 공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품들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 부품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구조나 원리도 사실 우리가 로봇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알아두면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영상으로 준비하고, 여기서는 이 부품에 대한 세부 설명,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IR 센서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터치처럼 조건을 줄 수 있고, 또 연결하는 곳, 그 입력, 연결 포트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돼 있고, 얘는 이제 주로 우리 IR 센서는 큐보 2단계에 또 여기에 2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활용이 많이 사실은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걸로 이용해서 많이 하고요. 우리도 나중에 그 현재 모델들은 없지만 뭐 라인 트레이서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해서 라인을 따라가는 로봇도 만들어 본 프로그램도 한번 할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여기 더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입력 중에서 지금 이 큐보 현재 1, 2, 3단계까지 리뉴얼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요 리모컨, 처음에 보여드린 리모컨, 그 다음 두 번째 보여드린 터치,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이 IR 센서, 이 3개만 현재로서는 입력 중에서는 이 3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나머지들은 이제 따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의미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MI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마이크 센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통상 이런 말하는 마이크의 의미보다는 얘는 약간 이제 소리 감지 센서,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소리가 나는 어디 이 센서 근처에서 소리가 이제 나면 그거 소리를 갖다가 우리 아까 MCU에는 뭘로 전달한다 그랬어요? 뭐든지 값은 전압으로 전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박수 같은 걸 치거나 아니면 뭐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하게 되면 얘가 그런 값들을 이제 요 전압으로 변경해서 이 MCU한테 전달을 합니다. 물론 이제 소리가 너무 작으면 이 전달되는 전압값도 작기 때문에 아까 얘가 판단하는 기준 레벨, 하이 레벨이 그 5V, 이 하이 레벨 기준에 못 미치면 이제 얘는 소리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이제 어느 적정 소리 이상이 돼서 이 입력되는 전압값이 충분히 이 하이 레벨의 전압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MCU는 여기 뭐가 인식이 됐구나 라고 이제 그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소리 감지 센서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마이크라고 부르긴 하는데 의미는 이제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지금 여기에는 만나볼 수는 없고요. 뭐 다른 교육용 로봇들 중에는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뭐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여기 이렇게 CDS 센서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성은 안 돼 있는데요. 이 CDS는 이 CD가 이제 카드뮴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이 원소 기호로 보면 얘는 카드뮴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는 쟤는 황입니다. 이거 황. 그래서 이 CDS라는 게 이제 황화 카드뮴인데 뭐 우리말로는 광도전소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 빛을 받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이 소자 자체의 그 저항값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빛을 많이 받으면 이 저항값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빛이 없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얘는 저항값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가변 저항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을 때와 어두울 때의 그 크기가 많이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저항값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흐르는 전류값이 이제 당연히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발생되는 전압의 크기도 달라지면서 결국 우리는 얘가 마치 햇빛을 어떤 밝은 상태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는 우리 이렇게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불 켜지는 가로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많이 얘가 활용이 되고 있죠. 밝은 낮에는 켜지지 않다가 그 전자 회로가 그렇게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밤 돼서 이제 저항 크기가 올라가면서 얘가 동작이 되는 이제 그런 데도 활용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는 이제 옆에 PSD 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PSD 센서. 그래서 이 PSD 센서도 이제 우리 큐브에는 지금 현재는 있지 않은데, 이 PSD 센서는 뭐냐면, 요게 이제 P는 이제 포지션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요 S는 센서티브. 우리 뭐 이제 민감한 이런 뜻도 있지만, 뭐 감지하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요 P는 이제 포지션, 우리 위치죠. 그 다음에 요 D는 이제 디바이스, 장치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위치를 감지하는 장치다. 우리 직역하면 이렇게 되고, 우리말로 요걸 번역을 해서 뭐 거리 감지 센서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우리 지난번에 이제 IR 센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이 반사돼서 오면 물체가 있다 없다, 이 IR 센서 갖고 우리 판단할 때 이제 그렇게 했었죠. 되돌아오니까. 근데 걔는 이제 단순히 앞에 물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 이분법적인 것만 판단한다면, 이제 PSD 센서는 얘는 물체가 있긴 있는데 그럼 얘가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 좀 가까이 있느냐, 이런 정도까지도 우리가 값으로 환산해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거리 측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됐죠. 이제 이거 말고도 아두이노나 이런 데 보면 초음파 센서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멀리 있으면 파장이 되돌아오는 시간이 더 길어질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초음파 센서도 그렇고 그 값들을 이제 판단해서 앞에 어떤 물체와의 거리까지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컬러 센서. 이거 이제 큐브 스튜디오 프로 버전에서는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실제로 개발은 이제 해놨어요. 개발은 돼서 예전에 이제 이렇게 동작되는 것을 예시로 이제 본 적은 있는데, 이것도 제품에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이제 이 물체의 색상을 얘가 어느 정도 좀 인식을 해서
그 색상 값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색상을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또 하얀색, 파란색, 뭐 이런 정도의 색은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공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볼풀공 같은 거 보면 다양한 색깔들인데, 그런 색깔들을 구분해서 동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지금 7가지에 대한 센서를 설명을 했고요. 요 옆에 이제 플래그라고 하나 있어요. 요 플래그라고 되어 있는데, 요 플래그가 보면은 아웃풋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사실은 지금 앞서 설명한 7가지는 다 물리적인 장치, 그 디바이스들이 되겠는데, 요 두 개는 그런 장치, 센서나 이런 뭐 어떤 장치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얘는 이제 그 어떤 표시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짜면서 어떤 표시를 주어서 그 값을 보고 이제 이렇게 인식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내부적으로 그냥 어떤 위치 같은 것들을 나타내거나 어떤 특정 값을 표시할 때 쓰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플래그 입력, 이제 어디다가 요 출력에서, 플래그 출력에서 어디다가 값을 선언해 놓으면 이제 이 입력이 그 선언한 게 맞는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우리가 4가지로 표시하게는 되어 있어요. 플래그가 이제 흰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초록색. 그래서 원래 플래그가 이제 깃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다가 깃발을 꽂아 놓으면 요 위치는 흰색 깃발이 꽂혀 있다. 또 이쪽 위치는 빨간색 깃발이 꽂혀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위치에 맞게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한번 우리 아까 얘기한 이 IR 센서를 이용해서 라인 트레이서를 만들 때, 그때 아마 요 플래그 기능을 한번 사용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입력에 대해서, 여기 실제로 아이콘은 8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요 중에서 지금 여기 플래그는 실제로 장치는 아니라고 그랬고요. 나머지 7가지 중에서 현재 큐보에는 리모컨이나 터치, 그 다음에 IR 센서, 이 3가지 정도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센서들 중에도 그 지금 큐보 스크래치인가요? 아무튼 그런 쪽에 보면 더 다양한 센서가 또 있어요. 아마 이런 것 중에도 있는 것도 제가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건 나중에 추가로 구매를 해서 더 활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자, 아웃풋에 보면은 여기 먼저 첫 번째로 LED가 있습니다. LED. 네, 이 LED는 우리 큐보에 보면은 2단계, 큐보 2단계에 얘도 2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LED는 우리 순방향 전압이 인가되면, 어느 기준 이상이 되면 이렇게 빛을 내는 전자 소자가 되겠습니다. 이 LED에 대해서도 한번 따로 공부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자세한 설명을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LED는 이제 빛이 켜지는 소자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 출력 상태, 연결하는 곳이 어디인지, 연결하는 곳과 그 다음에 켤지 끌지, 이 2가지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켠다라는 것은, 이 LED를 켠다는 건 MCU가 그쪽으로 출력 레벨을 하이가 되도록, 5V가 되도록 내보내 본다는 얘기이고요. 끈다는 얘기는 이제 출력적으로 로 레벨을 내보내서 안 켜지도록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ED 연결해서 이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요 멜로디 센서 해서, 이게 스피커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멜로디 센서로 해서
요 멜로디 음을 한번 연주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옥타브에 따른 음을 이렇게 정해서 따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MCU가 가지고 있는 내부 기능 중에서 그 타이머 카운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이 주파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계에 맞는 주파수를 이제 만들어내도록 이렇게 쉽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박자까지 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예전에 우리 큐보 시리즈 그때는 4단계인가에 이게 있었어요. 멜로디 센서가. 그래서 우리 그 강아지 로봇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 멜로디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큐보가 3단계까지만 있지만 요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지만 이후에 계속 추가로 구성이 되면서 나오면 아마도 단계가 올라가면 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음을 얘한테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이제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많이 쓰게 될 이 모터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모터가 지금 여기 보면 모터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1번, 2번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게 우리 보통 지금 1단계 그 구성품에 보면 DC 모터가 한 쌍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있어요. 개수로는 두 개가 들어있어서 보통 우리 레프트 모터, 왼쪽 모터 그리고 오른쪽 모터, 라이트 모터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연결해서 쓰게 돼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이 모터 요 하나 1,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 하나가 요 한 쌍에 대한 제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요 2번은 쓸 일은 없죠. 1번을 쓰는데 이제 예전에 우리 그 큐보 먼저 그 구형 큐보에는 3단계의 메인보드를 아마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3단계에 들어있던 메인보드는 이 DC 모터를 최대 4개까지 연결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두 쌍을 연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그 메인보드에도 보면 이 모터 1, 즉 왼쪽 모터, 오른쪽 모터가 1, 그 다음에 또 왼쪽, 오른쪽 모터가 2 이렇게 이 단자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요거까지 같이 2번 모터까지 이제 우리가 뭐 4륜차를 만든다든가 어쨌든 모터를 4개까지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쓸 때는 요게 이제 필요한데 지금 우리 현재 그 큐보 1단계에 있는 메인보드에는 모터를 양쪽에 좌우 하나씩 해서 두 개만 연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는 요 DC 모터 1만 제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터를 봤을 때 왼쪽 모터 그 다음에 오른쪽 모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터를 어떻게 회전시킬지 정회전, 역회전, 정지. 정회전은 정방향으로 이제 도는 거고요. 역회전은 거꾸로 모터가 도는 거고 속도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터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좀 더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DC 모터 2 요거는 좀 전에 설명했는데 얘는 여기도 이제 나와 있네요. 큐보 스튜디오 프로 버전에서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보 스튜디오 프로 버전이 아까 그 3단계 있는 옛날에 3단계 있는 조금 그 직사각형 형태로 좀 얇은 그 메인보드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메인보드를 쓸 때 이게 가능하다 그 얘기죠. 여긴 지금 활성화가 돼 있지 않죠? 글씨가 흐리게 돼서 이 기능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터를 두 개만 연결하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서보 모터라고 있죠? 서보 모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DC 모터 같은 경우는 보통 전압이 인가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방향에 의해서 걔는 주로 360도 회전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그래서 주로 구동부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서버 모터는 우리가 특정한 그 어떤 정해진 각만큼 좀 이렇게 이동을 시킬 때 그 활용이 되는 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3번, 4번 두 개만 활성화되어 있네요. 출력 쪽에 3, 4번만 그러니까 준비를 내부적으로 그 프로그래밍이 되도록 요걸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모터는 아마 두 개까지는 연결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게 큐버 3단계 한 개만 들어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하나 더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각도를 줄 수 있고 또 모터가 회전하는 속도도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자, 여기가 이제 아까 출력 플래그는 요거랑 설명했습니다. 입력하고 출력하고.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지금 출력 쪽에는 아웃풋 쪽에는 LED, 그 다음에 여기 DC 모터 1 그리고 서버 모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는 갖다가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우리가 요 아이콘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플로우, 요거는 아까 이제 뭐 흐름 이런 걸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고자 할 때 이 플로우 아이콘을 쓸 수 있는데, 여기 간단히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실제로 이 기능을 쓸 때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딜레이라고 써 있는데, 딜레이가 뭐 지연시키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간 지연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이 되는 그 시계 모양이 나와 있는데, 일정 시간을 멈추게끔 하는, 근데 그동안에 아무것도 동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여기 보면은 값이 이제 기준값이 1000으로 적혀 있는데, 이게 단위가 밀리세컨드이기 때문에 밀리세컨드, 이 밀리가 100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0하고 곱해지면 사실은 여기다가 1000이라고 적은 게 기본 우리 기준 단위가 1000분의 1 초기 때문에 여기다 1000을 적어야 실제로 이 시간이 1초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런 기능은 저기 예전에 보면은 우리 그 터치 배틀 로봇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상대한테 공격당하면 로봇이 몇 초 동안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여기 있던 터치 센서가 인식이 되면 얘가 3초간 딜레이를 주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 로봇이 멈춰 있는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기능들을 줄 때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옆에 보면 리피트라고 돼 있어요. 리피트라고 돼 있어서 요거는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 이제 C 언어에서 보면 반복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포문과 그 다음에 와일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와일문은 우리가 무한 루프를 만들 때 많이 쓰고요. 계속 이제 끝없이 이렇게 반복되도록 할 때 쓰고, 이 포문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정해진 그 횟수만큼 이렇게 그 기능을 수행할 때 포문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반복 횟수를 정하게 돼 있고요. 이걸로 해서 하면 이제 포문을 선택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무한 루프라고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얘는 그냥 반복 횟수랑 무관하게 와일문으로 동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특정 구간을 우리가 여러 번 반복을 시킬 때 요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한 예를 든다면 이런 게 되겠죠. 요 아까 이런 LED를 내가 껐다 켰다 하는 것을 한번 뭐 5번만 LED를 껐다 켰다 하고 싶으면 그걸 5번 반복하면 될 거지만, 계속 영원히 LED가 껐다 켰다를 하게 하고 싶으면 요 무한 루프를 체크해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프로그램 통해서 직접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런 루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루프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 내려가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스탑이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C 언어에서도 브레이크라는 그 구문이 있는데요. 그 브레이크를 만나면 루프가 탈출하는데, 그거를 이제 스탑으로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게 되겠어요. 자, 이것도 우리 프로그램 하면서 그때 또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명령어 코드에서 여기 커맨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접 사용자가 여기다가 명령어를 여기다가 직접 텍스트로 입력할 수 있게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이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GUI 방식의 프로그래밍이잖아요. 이제 GUI 방식의 프로그래밍이다 보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이 C 언어 문법을 따라서 지금 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얘가 이걸 여기다가 아이콘만 가지고는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GUI 방식이 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배우고자 하는 초등학생이든 또 초보자든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편리하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죠. 그래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조금 단점은 아주 내가 더 복잡한 기능, 다양한 기능의 프로그래밍을 짜기에는 또 이 아이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 커맨드를 통해서 직접 사용자가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부여하는 그 명령어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필요하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 지금 큐보 스튜디오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아이콘들, 입력과 출력, 그리고 플로우, 흐름에 관련된 이런 아이콘들을 모두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갖다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구성이 안 돼 있는 것은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 위주로 해서 좀 하나씩 그럼 쟤를 갖다가 실제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알아보는 시간을 앞으로 이제 가져보려고 하고요. 또 여기 추가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큐버에도 개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뭐 필요하다면 별도로 구매를 해서 얼마든지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계속 추가로 쭉 해서 이제 더 좀 실력을 이렇게 업시키는 그런 과정을 좀 천천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이 큐버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요 메뉴, 그리고 도구 모음줄, 그리고 요 아이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번 강좌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갖다가 실제로 활용을 하고요.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우리 교재에 있잖아요. 우리 교재에 있는 모델을 그대로 교재보고 만든 다음에 프로그래밍만 해서 넣어줘서 그 모델을 다르게 우리가 동작을 해보면 되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프로그램 내가 한 대로 그 로봇이 그런 모델들이 동작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는 게 주된 수업이니까, 이제 그런 조립은 가급적 교재에 뭐 무슨 모델 이제 아예 없으면 새로 이렇게 좀 모델들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보고 같이 미리 이제 로봇은 준비가 되고 이제 프로그래밍만 연습해서 다운해서 되는지 그렇게 테스트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이 큐버 스튜디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강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